손절인데 뇌경색 전조 증상 아닐까?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 목 디스크일까? 병원은 안 가도 될까? 이런 걱정에 병원에 갈지 고민 중이신가요? 말초신경 전문가인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천동강병원 신경과 전문의 정하늘입니다. 제가 왜 말초신경 전문가라고 할까요? 저는 2016년도에 신경과 전문의 취득 후 신촌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 2년간 말초신경근육질환 분야의 전임의로 수련을 했습니다. 1년간 진료교수로 근무했고요. 이후 명지병원에서 임상교수로 말초신경 근육질환 환자들 진료를 보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는 울산에서 근무 중인데요. 저는 말초신경 분야로 연세대에서 2023년에 박사 학위도 수여받았습니다. 제 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구절절 제 소개를 먼저 해드렸습니다. 이제 믿음이 가신다면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저림감을 느낀다는 건 그 부위의 감각신경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각신경이 저하되는 원인은 신경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혹은 신경이 눌려 있을 수도, 어떤 다른 전신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손저림 환자분들 진료할 때 꼭 4가지를 확인합니다. 1번, 손 어디가 저린지, 손바닥인지 손등인지 몇 번째 손가락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저린지. 2번, 증상이 언제 뭐하다 발생했는지. 3번, 하루 종일 저린지 저리다 말다 하는지. 4번, 손저림이 심해지거나 완화되는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1번, 저림 부위 체크해 보셨나요? 저림 위치에 따라서 어떤 신경이 자극된 것인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 2, 3번째 손가락 부위로 저리다면 정중신경, 4, 5번째 손가락은 척골신경, 손등 부위는 요골신경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중신경은 팔 앞쪽으로 지나가서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눌리는 신경이고요. 척골신경은 팔꿈치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팔꿈치 터널 증후군에서 눌리는 신경입니다. 요골신경은 팔 뒤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손등을 담당하고요. 팔베개 하고 잘 때 눌리기도 합니다. 만약 손뿐만 아니라 팔도 저리다면 다른 신경이거나 어떤 위치에 따라서 경추 쪽의 신경뿌리 병증이나 상완신경의 문제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신경뿌리의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알고 계신 것들이 목 디스크, 이런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상완신경총회 질환은 드문 편이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양손이 전체적으로 저리다, 발저림이 있는지 여쭤보고요. 이런 경우 말초신경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가장 흔한 예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이 있고요. 2번, 증상이 언제 뭐하다 발생하셨을까요? 만약 증상이 발생한 게 언제일지도 잘 모를 정도로 나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발생했다면 뇌졸중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혈관성 질환의 특징은 갑자기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뇌경색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증상이 생긴 상황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어떤 말초신경이나 상완신경총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증상이 비교적 갑자기 발생하기도 합니다. 뇌졸중이나 신경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 보통 증상이 심해서 저림감만 있지 않고 힘도 같이 빠집니다. 주먹 쥐기가 힘들거나 팔을 들어올리기가 힘들겠죠. 그만큼 증상이 발생한 상황이나 진행하는 양상이 진단에 매우 중요하므로 환자에게 캐물어서 증상이 발생한 상황을 묘사해 보도록 합니다. 제가 외래에서 만나는 손저림 많은 환자분들은 서서히 발생해서 증상이 있다 없다 하다가 점점 심해져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이런 경우 3, 4번 질문 중요합니다. 자, 손이 하루 종일 저린지 저리다 말다 하는지, 증상이 심해지거나 완화되는 때가 언제인지, 24시간 내내 저린 게 아니고 저리다 말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도 잘 때 손절해서 깰 때 있거든요. 팔꿈치 구부리고 자면 4, 5번째 손가락 저립니다. 이게 팔꿈치를 구부리는 것 자체가 이 척골신경이 자극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척골신경병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손목 터널 증후군 자가 테스트에서도 손목을 90도로 구부리는 자세 많이 보셨을 건데, 이것도 신경을 더 압박하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증상이 유발되는지 보는 것이죠. 만약 목 디스크라면 목에서 이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게 압박되는, 더 악화되는 상황, 목의 자세 좋지 않거나 베개가 안 맞았거나 누워서 혹은 거북목 자세로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봤거나 할 때 저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나는 손만 저린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손이 조금 저리다가 어느 날은 다리가 좀 저리다가 어느 날은 얼굴이 저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저리다, 이런 경우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저는 전반적으로 감각신경이 예민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트레스 받거나 당 떨어지면 예민해지죠.
즉 스트레스, 불면, 영양이 좋지 않거나 호르몬이 기능 저하 있거나 이런 전신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감각 증상이 꼭 가만히 있을 때만 유독 심하고 자기 전에 특히 더 심하다? 이렇다면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볼게요. 손이 저릴 때 증상의 위치는 문제가 되는 신경에 대한 힌트를 주고요. 발생 상황, 증상의 전개, 양상 및 악화 요인으로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이지가 않고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한다면 증상에 대해 기록을 해오시면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오늘 정보 도움되셨나요? 이렇게 1차적 문진 후에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 최종 진단은 어떻게 하고 치료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가장 빠르게 아실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손저림이나 이상 감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